일단 오늘 영상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각 계단은 박스로 만들어줄 것이고요. 그리고 어티비트 랭글에서 수식을 써서 포인트를 뿌려줄 것입니다. 그 수식에 의해서 뿌려진 포인트는 각 박스의 크기, 스케일, 간격에 직접 간섭을 할 것입니다. 즉 포인트의 위치에 맞게 박스의 간격이 스케일링이 되는 것까지 오늘 한번 영상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어티비트 랭글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런오버는 디테일로 해주세요. 이 런오버 디테일은 예를 들어서 프리미티브나 포인트 런오버는 각 요소의 개수만큼 반복해서 실행하는 반복문 같은 원리라면, 디테일 런오버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단 한 번만 실행되는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요소가 아니라 오브젝트 전체에 딱 한 번만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합니다. 개별 포인트나 아니면은 어떤 요소들의 위치나 정보를 수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변수를 설정하거나 오브젝트 전체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일단 우선 카운트라고 해서 전체 포인트를 뿌려줄 횟수를 담을 카운트 변수를 하나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문으로 들어가서 카운트 횟수를 참조받아서 반복해줄 인덱스 i를 선언해주고 set 펑션으로 벡터 좌표를 설정해준 후에 그 설정된 벡터 좌표를 그대로 참조받아서 add 펑션을 활용해서 포인트를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에서 규칙적으로 포인트 10개가 생성이 되었죠. 이 구문을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int count는 10, 이 부분은 우리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값은 어떤 것을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점을 몇 개나 만들지를 숫자로 정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단계의 의미로 10개 값을 넣었고요. 그래서 count라는 변수 주머니에 10이라는 숫자를 그냥 담아둔 것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나중에는 이제 저희의 구문에서는 포인트의 개수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컴퓨터에게 반복 작업을 시킬 포문을 작성을 해줬어요. 0번부터 시작해서 10번이 될 때까지 하나씩 숫자를 세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 라고 명령하는 거죠. 아까 런오버를 디테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포문이 없으면 점은 딱 하나만 생기겠지만 이 반복문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점을 뽑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et i 곱하기 0.1 그리고 0, 0 이것은 이제 좌표를 조립을 한 건데요. 일단은 임의로 i의 값을 참조받아서 x 좌표 값을 입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0.1을 입력을 해준 건 그냥 단순히 스케일링을 축소시켜서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i 곱하기 0.1이면 반복이 될 때마다 i는 0, 1, 2 순서대로 커집니다. 거기에 0.1을 곱해주니까 점들이 0.1 간격으로 옆으로 나란히 놓이게 되는 원리예요. 이것은 저희가 그냥 한눈에 보기 위해서 0.1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 안에 add 포인트 펑션을 입력을 해줘서 횟수만큼 포인트가 생성이 되고 벡터 좌표를 담아준 포즈 변수를 참조받아서 실제로 계산된 위치에 점을 콕 찍으라고 명령을 해줬습니다. add 포인트 펑션은 지오메트리의 점을 실제로 생성해주는 유용한 vex 펑션입니다. 이 add 포인트 펑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풋의 첫 번째는 지오메트리 번호, 두 번째는 포인트 넘버 혹은 포인트 위치를 참조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의 위치를 참조받아서 포인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0번 인풋 자기 자신의 점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총 10개의 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포인트에 복사될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박스의 크기가 서로 침범하지는 않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전에 작성한 폼은 바디 안에 set 펑션에 0.1로 작게 스케일링 된 것을 박스의 유닛 스케일인 1과 똑같이 한번 만들어 적을게요.
자, 이렇게 카피 투 포인트로 각각의 포인트 위치에 박스를 인스턴싱 해주고요. 자, 이렇게 카피를 해도 현재 서로 침범을 하지 않네요. 각각의 포인트의 위치에 맞춰서 박스도 잘 복사가 됐고요. 자, 그 이유는 이 박스를 보시면 포인트의 중심에 박스가 생성이 되어 있죠. 후디니에서 별다른 설정 없이 오브젝트 지오메트리를 생성하시면 이렇게 000 좌표에 센터 위치가 잡혀서 생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스케일을 한번 줄여보시면 이렇게 1을 벗어나면 간격의 오차 범위가 조금 생기죠. 자, 이제 박스의 크기와 쉐입을 한번 잡아줄 건데요. 그것은 박스의 옵션을 그대로 건드리는 게 아닌 한번 트랜스폼 노드를 연결해서 트랜스폼 노드 안에서 쉐입을 잡아볼게요. 기본적으로 박스의 G 사이즈는 박스 안에서 그냥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랜스폼 노드를 달아줘서 박스의 기본 모양을 잡아줄 준비가 끝났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트랜스폼 노드에서 매뉴얼하게 움직이면 박스의 간격이 조금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하는데요. 저희가 간격의 오차가 없이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진행해주기 위해서 처음 작성할 랭글 노드로 들어간 후에 거기서 구문을 조금 추가하고 수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X 스케일과 Y 스케일을 컨트롤할 구문을 추가해 줄게요. 자, 플로 타입 변수 x와 y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 x와 y에 0을 담아줬어요. 그러고 난 후에 컨트롤을 해줄 파라미터 채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X 사이즈와 Y 사이즈 채널을 하나씩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채널 플롯 타입으로 부동소수점 안에서 값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채널은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은 어디인가에 가서 값을 참조받거나 혹은 이것을 템플릿화 시켜서 다른 노드가 이 값을 참조를 해야 진정한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카피 투 포인트 레퍼런스 쪽으로 가셔서 박스 아래 트랜스폼 노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랭글에 있는 X 스케일 값을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카피 파라미터로 복사해 주시고요. 스케일에 X로 가셔서 다시 우클릭 누르시고 페이스트 렐러티브 레퍼런스를 입력을 해주시면 랭글에 작성한 파라미터가 레퍼런스로 참조받는 박스의 트랜스폼의 스케일 값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Y 파라미터도 똑같이 작업을 해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박스가 지금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X와 Y 사이즈가 0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고 그 0을 박스 트랜스폼에서 스케일로 참조받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0으로 모든 스케일이 다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폼은 바디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 줘야겠죠. set 펑션에 임의로 작성된 값을 지우고 X와 Y를 한번 입력을 해줄게요. 지금 현재는 X와 Y가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X 사이즈와 Y 사이즈가 할당이 안 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그래서 X와 Y 사이즈를 각각 한번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앞에 플러스 이퀄 기호는 이런 수식과도 같은데 이 수식의 의미는 X에 직접 X 사이즈를 더해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X 사이즈와 Y 사이즈를 모두 잘 참조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파라미터를 조절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X 사이즈를 늘리면 이렇게 균일하게 계단이 늘어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Y 사이즈를 늘리면 이렇게 각 칸별로 균등하게 계단의 형태로 제너레이트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네, 이렇게 X 사이즈, Y 사이즈, 그리고 포인트 좌표의 위치, 이 모든 값들이 서로 관계를 이루면서 값을 조절하면 각각의 영역에 서로 상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그런데 보시면 첫 시작이 포인트의 중간 위치로 시작을 해서 어셋이 현재는 Y 좌표상에서는
0보다 아래에 있고 바닥을 파고드는데요. 이 부분을 매치 사이즈로 조절을 한번 해줄게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 한번 잘 되나 점검을 해보신 후에 이제 널 노드를 하나 달아주시고 C 버튼을 눌러서 검은색으로 색상을 변경을 해주고 G 버튼을 눌러서 모양도 한번 변경을 해주시고 저는 모양도 한번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파라미터로 계단의 가로 너비와 세로 높이를 서로 침범하지 않고 균등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는 프로시저럴하게 핸드레일의 옵션과 모양새를 변경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좀 어렵거나 모르겠는 점 있으시면 댓글 혹은 메일로 알려주시고요. 응원의 댓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